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약간 박영식 에디터님의 일신상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털이 좀 있네요. 네. 아, 털 우리 변화가 아니고 방송이 잘 안 나올 텐데. 네. 어쨌든 그 이제 다른 나와요 방송에 지금 새까맣게 나와요. 다른 방송에 이제 그 미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성장 뭐 이제 토마토는 100만쯤 되니까 네. 이런 걸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모 프로그램에서는 그 게스트 분들께서 박영식에게 뭔가 독특함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엔 털이 있는 남자들이 유튜브에서 좀 핫하더라. 아 그래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많으시죠? 예. 네. 김어준 씨.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그런 뜻은 김종배 아니었는데 앵커님. 네, 대부분의 이제 털난 진행자들의 뒤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한테 털을 좀 한번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네. 한 일주일 기르고 있어요. 에디터님 네. 지금 끝장 뉴스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셔야지. 아 그러면 여기 얼굴 털 아니 말고 그래서 내가 아까 겨털을 얘기했잖아 길러- 다른 프로그램 얘기 안 한다고. 겨털을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뭔가를 또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프로를 위해서 겨- 겨털? 겨털 나왔어? 죄송합니다. 겨털 못 들었어. 야, 너무 저질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또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하시니까 아, 또. 갑자기 아니 튀어나왔어요. 가장 갇혀 입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전 청와대 아니, 제가 그래서 안 부대변인. 한다 그랬잖아요. 네. 분위기 이상해질까 뭔가 봐. 해달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전 대통령도 팬티바람으로 다니는데 네. 뭐 겨털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네. 저한테 지금 속옷과 메리아스만 입고 네. 뒹굴란 얘기입니까?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서 안 되겠다. 봐봐요. 주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건희 말이죠. 김건희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영부인이라는 자가 비화폰을 쓴 것도 참으로 이상한데 굉장히 중요한 그 그룹, 그러니까 A 그룹에 포함된 비화폰 사용자였다는 게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어요. 비화폰 등록명이 영부인님이고 그 통화 권한에 대통령과 같은 최상위 그룹인 A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위치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보도고요, 공식적으로. 와. 게다가 사실은 우리는 대통령과 같은 위치라고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이전에도 사실은 이 정권은 V0가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다. 이렇게 인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보도가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화폰이 배분이 됐는데 A그룹에는 대통령, 뭐 경호처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등 아주 핵심 인사들만 5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것도 등록명이 영부인님이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눈 이유가 C그룹은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본인이 발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A그룹이 B그룹과 C그룹을 모두 다 이제 접근 권한이 있는 심지어 보안 권한을 가장 막강한 등급의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 권한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그룹은 B그룹이든 C그룹이든 누구나 다 손쉽게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의 이제 보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수행실장이나 경호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공식 실무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B그룹, C그룹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부인이 왜 A그룹에 놓여 있어서 A그룹, B그룹, C그룹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해야 됐느냐. 이 대목이 일단 의문인데 특검 조사의 그 방향이 그런 거잖아요. 과연 김건희는 국정농단을 했는가 혹은 자신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에 개입하거나 국가 현안에 개입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비화폰 보도는 가장 핵심적인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도를 보면 비화폰에 깔려있는 보안 앱에요. 대통령실 정부 등 조직도가 뜨고 이 A그룹에 있으면 에디터님 말대로 원하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도 안에서 영부인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없어요. 이게 사실 이 영부인이라는 건 직책이 없습니다. 원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관련된 그 규정, 그 경호 관련된 규정으로 대통령 가족을 경호상의 이유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외에는 어떠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 가족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열람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인이 어떻게 이 조직도를 알 수가 있고 누구한테 통화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안보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면 국가안보에 대한 기밀 사항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파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접근을 못하는 그 기밀 정보, 몇 급, 1급 정보, 2급 정보, 3급 정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단계별로. 근데 김건희 씨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다 접근이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 알고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런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식 앵커 이야기하신 게 대통령과 뭐 같은 동급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동급이 아니라 오히려 저 최상층이었던 겁니다. 최상층. V0. 네, V0. 그러니까 영부인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비아폰으로 전화가 오면요, 이 핸드폰에 특수하게 뭐가 떠요. 안 보여요, 이게. 전화가 그쪽에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누린 거고. 심각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접근 권한이 없는데 이 기밀 사항이 어느새 줄줄줄줄줄 흘러나가시지 어찌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는 뭐 최재형 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 민간인 막 만나잖아요, 수시로. 그러면은 만나는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 안보나 기밀 사항이 툭툭툭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어찌 믿습니까, 그거를요? 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과연 누구였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비화폰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억울해서 아마 통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나는 국정농단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한 10여일 전에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하고 33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그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뭐 비화폰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을 관리할 수 있는 민정수석과 지난해 7월 3일에 두 차례 걸쳐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목적은 당연히 이제 공무상의 이유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화폰을 지급하는 것인데 자신의 사적인 그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본인이 비화폰을 전화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남용이죠. 그래서 이 비화폰에 대한 사용 기록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통신 기록이 있는지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최혜병 특검 쪽에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왜 김건희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느냐. 결국 임성근 구명 로비 운동에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요. 돌이켜보면은 지금 김건희의 통신수단이라는 건 비화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휴대전화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인 휴대전화도 잘 쓰던 거를 어느 순간에 윤석열의 입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국민 담화에서. 맞아요. 그때 이제 휴대폰을 또 바꾸죠. 그리고 최근 보도를 기억을 해보시면 건희 투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행정관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에서 저녁 시간 이후에 썼던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건희 2가 있다면 건희 3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보도는 건진의 법당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가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썼던 휴대전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사 전문가들이 이제 요즘 시대의 수사 어떤 그 갈래가 피의자를 데려와 놓고 소환 조사를 해서 직접 자백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디지털 증거로서 휴대전화나 PC,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 사실상 수사는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온갖 정보를 다 담고 있고. 예.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건진에게 줬다. 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까지 다 유추를 해보면 김건희의 통신 수단에 이제 드리워진 여러 가지 비밀들을 캔다는 게 특검 3특검 모두의 수사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지금은 최혜병 특검이 비화폰을 이제 입수를 한 거고 여러 가지 폰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김건희 특검하고도 공유한다고 했고. 그래 맞아요. 또 공유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이제 전국 현안 곳곳에도 김건희의 이제 권력이 남용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저는 이번에 비아폰을 이제 김건희 이름 돼 있는 걸 찾았다고 하는데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동안 했었고 기억하시면은 그 조태용 국가
아니 국정원장. 네, 국정원장. 국정원장도 실토하잖아요. 아, 영부인이랑 통화 많이 했다고 자주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주 통화한 사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대통령 부인과 국정원장이 통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전 살다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살다가. 아니 저도 청와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네. 그 당시에 뭐 김정숙 여사님이 어디 무슨 부처 장관이나 누구랑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과 전화하고 그리고 또 그걸 실토하고 그리고 윤석열 개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뭐 아내가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뭐 내 전화기 붙들고 있고 뭐 이러더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전화기도 김건희가 쓰고 있었고 비아폰도 김건희가 쓰고 있고 또 김건희 전화도 김건희가 쓰고 김건희 전화가 김건희 2, 3, 4, 5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렇게 전화 여기저기 하고 다니느라 그렇게 바쁘니까 그리고 야행성이고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게. 그 어디까지 국정농단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사안이 김건희가 유리했다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 날리려고 했을 때 그때 권성동에게 드디어 뭐 우리 당이 정상화되는군요라고 텔레그램 보내잖아요. 네. 그것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있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받은 게 포착이 여러 번 됐습니다. 네, 네. 국민의 의원들이. 그게 바로 과연 윤석열일까? 김건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 네, 거기 모든 지점에서. 사안에. 예, 김건희. 의심이 되는 지점이긴 의심이죠. 합니다. 네, 네. 마드로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 열람 권한이 비화폰 연락처를 열람하는 권한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에디터님. 연락처. 연락처죠. 네. 그렇죠? 연락처도 열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그러니까 보안 이 앱이 뭐냐면 그 대통령실과 정부의 조직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폰에 딱 그 앱으로 통해서 들어가면은 정부 조직도가 쫙 있고 거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누르면 바로바로 통화가 연락할 되는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